돌고 도는 무서운 이야기, 유서. 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이곳에 녹음합니다. 그간 저를 잘 아는 분들조차도 제 주위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대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의 일들로 거의 미쳐갈 지경이었습니다.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라 기분도 으스스했는데 그날따라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물론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이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요. 혹시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그날 처음으로 귀신을 보았습니다. 귀신. 어릴 때는 호기심으로 귀신의 존재를 믿었지만 커가면서 바쁜 일상에 귀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날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귀신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제가 1년 전에 죽인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바로 그 일뿐일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1년 전에 그녀를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부러 숨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녀는 나이가 겨우 18살이고 저는 30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으니까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한창 방황하고 있던 그 시절 어느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토물을 쏟아내고 있을 때 그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누구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들어 있었는데 속이 아파 괴로워하는 제 앞에 살며시 앉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술 많이 드셨나봐요? 제가 등을 두드려 드릴까요? 전 희미한 정신 가운데에서도 그런 그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그녀와 사귀게 되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녀는 이혼한 부모들의 등살에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와 여기저기 술집에서 몸을 팔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거리의 여자. 저를 처음 만난 날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손님에게 맞은 모양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녀가 그 생활을 청산하고 평범한 여자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간 저와 사귀다가 제게서 떠나버렸죠. 물론 그녀는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부담 없이 저와 사귀다가 실증이 나면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날 때 저는 2살짜리 아기의 아버지였고 명문대를 졸업한 한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둘의 사이를 눈치를 챈 집사람은 저와 이혼을 요구했고 아니, 그보다는 제가 먼저 이혼을 원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때는 한창 그녀에게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녀를 위해 이혼까지 감수했는데 그녀가 저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한동안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녔다던 그 칙칙한 뒷골목의 술집들도 모두 다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흔적을 감쪽같이 없애버린 것처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일도 하루 종일 꼬이고 해서 초저녁부터 술이 취해 있었죠. 사실 그쯤에는 제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버렸고 저의 아이도 집사람도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녀가 미치도록 생각났죠.
저는 그걸 보상이라도 받을 생각으로 무작정 아무 술집에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는 진한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없던 그녀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아니, 그것보다도 추측은 했지만 아니길 그렇게 바랬는데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그녀를 직접 확인했다는 충격에 전 알 수 없는 서글픔과 울분에 무작정 그녀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전 그녀의 손님이었고 그녀는 손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일개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근처 포장마차에서 몇 잔을 더 들이킨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더군요.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녀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무척이나 울고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결국 술에 만신창이가 되어 그 뒤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다만 스산한 가을바람에 한기가 느껴져 눈을 떴을 때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울창한 나무들이 보이고 산새 소리가 들리는 걸 봐서는 어느 한적한 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는 그녀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칼자국이 있었고 제 바지 주머니에는 피 묻은 단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고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전날 일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군요. 술에 취해 정신없는 저를 그녀가 자신의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 우리들이 자주 들리던 그 산으로 가자고 우겨댔고 결국 그녀는 저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그녀의 손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산속으로 자꾸 걸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녀도 따라왔겠죠. 제 생각엔 아마도 조용한 곳에서 그녀의 확답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앙칼진 목소리로 그걸 거부했고 결국 포장마차에서 몰래 숨겨온 칼을 꺼내 단숨에라고 하니 기분이 더 묘해지는군요. 전 그녀를 사랑했는데 단숨에는 아니었겠죠. 단도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무척이나 망설였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라도 그녀가 제게 돌아온다는 말을 바랬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멍청이 서서 제 칼을 몸으로 받아냈고 주인은 온통 사랑스러운 그녀의 피로 얼룩이졌겠죠.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녀는 이미 죽었으니 저라도 살아야겠다는 비겁한 생각에 누가 볼세라 그녀를 안매장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자그마한 구리 하나 보였는데 거기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더군요. 죽인 지 3-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몸은 굳을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몸뚱아리 부피를 줄이기 위해 뼈를 부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팔과 다리를 발로 밟아 으스러뜨리는데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그녀의 몸을 원했는데 이미 식어 차디차게 굳은 다음에는 하나의 고깃덩어리 이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몸뚱아리는 꺾여지고 으스러져 자그마한 굴에 쑤셔 박혀졌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나뭇가지와 풀들을 뽑아 그 위에 덮었고 그것들이 바람에 날려가도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마지막 이별할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달 전 바로 그 어두운 길거리에서 그녀가 제게 나타난 겁니다. 얼굴을 소름 끼칠 정도로 창백하였고
온몸은 제가 마지막으로 굴속에 쑤셔 넣었을 때와 같이 온통 꺾여지고 뒤틀려 있더군요. 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이 제가 그녀를 그렇게 죽인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더군요. 바로 그녀의 제삿날인 거죠. 저는 그녀가 하는 대로 내맡길 참이었습니다. 귀신이라도 저의 목숨을 원한다면 순순히 따를 참이었고, 만약 용서를 한다면 제 죄를 세상에 밝힐까도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눈을 바라만 볼 뿐이었죠. 그날은 그렇게 그녀가 사라져 갔습니다. 전 한편으로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에 남는 건 미련과 후회였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제 앞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제 곁에 반드시 누워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있었고, 혼자 욕탕에서 샤워라도 할 때면 뒤에서 조용히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에 무척 놀랐지만 말이 쉬어 조용이란 표현을 쓴 것이지, 사실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주위에 서성인다는 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업상 아는 여자를 만나 저녁을 하고 있었죠. 분명히 그곳은 사람도 많고 또 이른 저녁이었는데도 저와 같이 식사를 하는 여자 옆에 그녀가 말없이 다가와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곤 했는데 그날은 여럿이 있는데도 그녀가 나타나더군요. 물론 저는 깜짝 놀라 같이 식사를 하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누가 보이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그 여자는 옆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녀가 분명히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여자가 저녁을 하는 동안 내내 옆에 앉아 턱을 괴고는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간혹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여자는 재채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예 제 곁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며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었고, 도대체 제게 무엇을 바라는 건지 한동안 몰랐지만, 그러나 저는 점점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바로 저의 목숨일 겁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악랄한 것들보다 더욱 집요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행동도 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저를 조금씩 미쳐가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신의 곁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 같더군요. 2달이 지난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해도 꽤나 미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밤에 잠도 자질 못해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녀가 지금 제게 복수를 하고 있는 이 방법은 그 어떤 잔인한 방법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저는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이 육성 유언을 마지막으로 전 저의 방에서 목을 매달 예정이니까요. 참.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군요. 지금 제 곁에서 말입니다. 소름 끼치네요. 너무도 흡족한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니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제 저의 얘기는 이것으로 끝마칩니다. 제가 천장에 걸어놓은 밧줄 밑에 그녀가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군요. 이제 전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교수형을 집행해야겠습니다. 제가 발견이 되면 아마 싸늘히 식어버린 몸뚱아리 뿐이겠지만, 듣기로는 목을 매달아 죽으면 무척이나 끔찍하다고 합니다.
온통 얼굴에 피가 몰려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띵띵 불어있고 혓바닥은 처참하리만치 튀어나오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 온몸이 경직되어 모든 분비물들이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제가 카세트의 녹음을 끝내는 순간 저는 제 방 천장에서 목에 밧줄을 맨 채 그네를 타고 있겠군요. 이제는 정말로 끝낼 시간인가 봅니다. 그녀가 제 뒤에서 무척이나 초조하게 손짓을 하고 있거든요. 가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만. 야, 좋다 상규야. 아주 잘하는데? 진짜로 유언을 녹음하는 것 같아. 그래요 선배? 그러면 저의 삼류 성우 인생이 이제부터 활짝 필 수 있는 겁니까? 형은 PD시면서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데모 테이프는 어디다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영화사예요? 뭐 그렇지. 이 대본만 실제처럼 녹음할 수 있다면 내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했지. 지겨운 삼류 성우 인생을 끝낼 수 있게. 헤헤, 고마워요. 그런데 이 대본은 어디서 났어요? 신기하네. 제가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는 빼고 전부 제 상황과 똑같네요. 이혼한 것도 그렇고 2살짜리 아이가 있다는 것도. 뭐 그렇겠지. 내가 쓴 거니까. 아 그래요? 어쩐지. 참 그런데 녹음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1년 전인가? 저와 같이 갔던 술집에서 제 파트너가 됐던 맞다. 그 애도 18살이라고 했는데 윤미라고 했던가? 그 여자애 어떻게 됐어요? 선배를 한동안 쫓아다녀서 귀찮다고 하더니만? 아직도 만나요? 어? 선배 왜 갑자기 남자는 녹음된 테이프를 다시 한번 듣고는 정지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삼류 성우치고는 진짜같이 녹음했다니까. 누가 들어도 실제 유언처럼 완벽하게. 그나저나 둘의 대화가 들어간 부분은 지워야겠네. 남자는 천천히 뒤로 돌아 천장에 혀를 길게 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후배에게 다가가 희죽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윤미가 하도 쫓아다니는 바람에 죽여버렸는데 재수없게 며칠 전에 그년 시체가 내가 묻어놓은 산속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 조사가 시작되면 언젠가 나한테까지 의심이 올 텐데 내 대신 내가 좀 누명 좀 써라. 너야 뭐 어차피 삼류 성우의 삼류 인생이니 미친놈 소리 들으면 좀 일찍 죽는다고 억울하겠냐? 아, 일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윤미가 있던 술집 명함하고 몇 가지 그녀의 물건들 여기에 두고 갈게. 그럼 잘 있고. 그는 말을 마치고 방을 나섰고 후배의 축 처진 싸늘한 몸뚱아리만이 방 천장에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